구3입니다. 구3은 이제 상육과, 제거해야 될 상육과, 자, 음양은 짝이 되고요. 그래서 구3은 장우지. 얼굴로 보자면은 이거 아랫괴에서 제일 위에 해당되니까 얼굴이 되겠죠. 그런데 얼굴도 얼굴인데 뭐라냐면 광대뼈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광대뼈 구. 광대뼈 구라고 쓴 이유는 글자상에서 나오죠. 하늘괴니까 9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일 꼭대기죠. 구, 머리 열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희색이 만면한 거예요. 왜? 광대뼈 씩씩하다. 남들은 다 저기 그 응이 아닌데 나하고 얘하고는 음양은 짝이 됩니다. 나이 드디어 짝이 있다. 신나서. 그래서 광대뼈의 씩씩함이니. 그런데 저 여자는 내 짝을 삼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흉이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흉이나 흉함이 있으나. 지금 요 글은 지금 원문이 그 착간돼 있는 건데요. 정자가 이게 옳겠다 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뭐하고 그냥 원문을 가지고 일단 본다면은 장우 구하여 유흉이나 밑에 군자 쾌쾌하면, 그죠? 군자 쾌쾌면 독행우하여, 그죠? 독행우하여. 그러니까 독행우라고 하는 것을 군자 쾌쾌의 그 다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원래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장우 구하여 유흉이나 군자 쾌쾌하여 독행우하니, 그죠? 군자 쾌쾌면 독행우하여 야규유온이나, 그죠? 거의 그러니까 저희 주자의 주석을 본다면은 약유유온이나 무구하리라, 그죠? 무구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무구리라. 다시 장우 구하여 유흉이나 군자 쾌쾌면 독행우하여 야규유온이나 무구리라. 됐죠? 이것은 이렇게 된 내용인데 정자가 지금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자 해석으로 본다면은 광대뼈에 씩씩하여 흉함이 있고, 광대뼈에 씩씩하다라고 하는 것, 흉함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음하고 비로소 나야말로 정응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희생만면에서 같지만은 아이쿠야, 이건 제거할 대상이라서 공연히 만나가지고 흉한 일만 당하더라. 왜냐면 나머지 내 양들에서 총 공격을 받는 거죠. 야 임마, 그거 너하고 사귈 여자가 지금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홀로 비를 맞음이니, 홀로 비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상육과 짝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를 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의무라 표현하는 거죠. 비를 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육이 바로 음이기 때문에 비를 만났다. 그러니까 홀로 비를 만났다. 구3만이 홀로 상육과 짝이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되었으니 군자는 결단하고 결단하니라. 그래서 결단하고 결단하느니라. 결단하고, 여기 지금 모두가 결단해서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짝인 줄 알고 신나서 갔지만 아이코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양유유온이면, 그래서 만약에, 그죠? 젖어서 성낸다면, 음을 만났으니까, 그죠? 비를 맞았으니까 내가 젖게 되었다. 내가 이 소인배와 소인배에 조금 물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왜 저들하고 같이 해야 돼? 라고 해서 성냄이 있다면 허물이 없으리라. 내가 발을 잘못 디뎠구나 해서 다시 빠져나오는 이런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전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효사에, 그죠? 차간이라. 그죠? 효사 차간이라. 효사가 어긋나서 섞였음이라. 안정호공이, 그죠? 안정호공이라고 하는, 우리가 호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북송 때 사람, 호원, 안정호공. 많이 인용돼서 나오는 사람. 원자가 구수록자의 원자였던가요? 초여의 구수록자가 북송 때 900 몇 년이냐? 993년. 993년에서 1050년까지 북송 때 사람이고, 호는 익지, 자는 익지고, 그리고 호는 지금 여기처럼 안정이라는 겁니다.
안정호공이 이 기문왈 그 문장을 옮겨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지금처럼 장우 구하여 유흉하여 독행우니 그죠? 군자 아니 독행우니 약유유온하고 이렇게 씁니다. 약유유온하고 군자 쾌쾌나 무구라 군자 쾌쾌라 무구라 하니 역미안냐라 이렇게 고쳤는데 역시 이렇게 고친 걸 보니까 역시 또 조금은 편치 못하니라. 그래서 나 정자가 당문 마땅히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당우 구하여 유용포 독행우니 군자는 쾌쾌라 약유유온이면 무구라 이렇게 고쳤다 이 소리예요. 무구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쾌는 결이니 넘어갑니다. 쾌는 결이니 강건지 시에 강건함을 숭상하는 때에 지금 3이 거하체지 상하고 아래체에 위에 거처하고 우처 건체지 극하니 또한 건체의 끝에서 씩씩하니 강과어 결자예라 바로 결단하는데 강하면서 과감하니라. 구라고 하는 것은 관골예라 광대뼈라 라는 뜻입니다. 재상이 그거 상제예라 윗자리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자 위보다도 그죠 다 끝까지 위에서 다 하지 못한 것이라 다 하지 못한 윗자리긴 윗자리인데 제일 윗자리는 아니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삼거 하체지 상하니 삼이 하체의 위에 거처하니 수 재상이 미위 최상이요 비록 윗자리에 있지만은 아직은 최상이 되지 못하고 상류군이 자임기 강결하니 위가 그죠 위에 다시 말해서 구호에 임금이 있으면서 스스로 그 간결함을 맡았으니 결국은 스스로 맡았으니까 희색이 만면한 거죠. 그래서 얼굴에 그냥 그 기상이 넘칩니다. 그래서 장우구자야라 그죠 그 광대뼈의 씩씩함이라 굳이 광대뼈라 얼굴이라 쓰지 않고 쓴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는 그 효사의 그 위치 때문에 표현한 말입니다. 유흉지 도야라 그래서 구연이 바로 흉한 도가 있음이라. 독행우라고 하는 것은 삼과 그 다음에 상육이 위정응이니 서로 간에 정응이 되니 방군양이 공결일름지 시나 그죠 공이 바야흐로 문양들이 공이 하나의 음을 결단할 때이지만은 약이 사응지라 그런데 나는 그죠 이 자는 사사롭게 응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불려 중동이 독행즉 그래서 무리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지 아니하고 홀로 행한다면 즉 여상육으로 음양이 화합이라 상육과 더불어서 음양이 화합함이라. 그러므로 운우라 그죠 우리가 운우지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를 만남이라. 역중에 언우라고 하는 것은 비라고 말한 것은 개위 음양화야라 다 음과 양이 화합함을 이름이라. 군자도 장하여 결거소인지 시 군자의 도가 자라서 소인을 결단하여 제거할 때인데 기동녀치화하니 자기만 홀로 더불어서 화합하니 비가지라 그 그릇됨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유군자 처사시즉 오직 군자가 이러한 때에 처한다면 즉 능쾌쾌하나니 능이 쾌쾌 그죠 결단하고 결단하니 위쾌기 기쾌라 그 위쾌기쾌라 그 결단할 것을 결단하여 쾌하여 과결기 단냐라 과감히 그 끊을 것을 결단하니라. 수기 사여라도 모름지기 그 사사롭게 더불더라도
당원절지니 마땅히 멀리 끊어야 하니 약견 유오 유온오지 색기 여차 즉 그죠? 끊어야 하니 유오 더러움에 적셔진 것을 더러움에 적셔진 것을 보고서 온오지색 그죠? 성내고 미워하는 낯빛이 있다면 낯빛이 이와 같다면 즉 무과구예라 그죠? 허물이 없음이라. 3은 건체의 처정하니 건체이면서 양자리에 바르게 거처하니 비필유 시실야요 반드시 이러한 실수가 있지 아니한데 그런데 인차이하여 이러한 뜻으로 인하여 이위 교이라 그래서 가르침을 삼았을 뿐이니라. 바른 자리에 바르게 결정이 돼. 그래서 가르침을 삼은 것이라. 혹여라도 그죠 잘못될까봐 효문 소위 교착자는 효의 이 문장이 그저 서로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유유우자라 바로 그 뭐냐면 비를 만났다라고 하는 글자에서 말미암았느니라. 또 왜냐면 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죠. 또 유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또 적신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이위 연냐라 그래서 잘못해서 옮겨간 것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앞에서 쭉 정자 같은 경우는 독행우 할 때 그 우 비라고 하는 것과 뒤에 있는 유유의 그 유 그죠 적신다라고 하는 것을 앞뒤 관계로 이렇게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정자의 해석이고요. 나머지 뭐 해석은 특별히 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주자를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구는 역시 광대뼈라 했고 구삼은 당 결지시하여 마땅히 결단할 때를 당하여 이 강이 과어 중하니 강으로서 근데 중보다도 지나쳤으니 그래서 시욕결 소인이 강장이 견우 면목예라. 이거는 현우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소인을 결단하고자 함에 강장이 바로 면목 얼굴에 나타남이 여시즉 이와 같다면 유흉도이라 그죠? 흉한 도이라 연이나 제중량지 중하여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전체 5개의 중 가운데 실은 또 가운데 있는 거죠. 5개의 중 가운데서 중량의 가운데에 있어서 였으면서 또 동려 상륙으로 위에 있는 홀로 상륙과 더불어서 응함이 되니 양능 과결 기결하여 만약에 능이 그 결단함을 과감히 결단하여서 불개어 사회적 그래서 사사로운 그 사랑에 매이지 아니한다면 수하버 상륙이 여 독행 우하여 지어 유약이 위 군자 소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회에 매이지 아니한다면 모름지기 상륙과 합하여서 홀로 감에 비를 맞아서 바람에 그 젖는 듯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은 군자가 성내는 바가 되느니라. 그러나 종필 능결거 소인이 무소구예라. 그러나 끝내는 반드시 능히 소인을 결단하여 제거하여야 허물인 바가 없느니라. 온교지여 왕돈의 기사유차하니라. 또 어려워. 온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원나라 원나라란다. 진나라의 명제 다음에 순제인가? 명제 다음에 원제. 네. 원제 때인데 원제가 이렇게 등극을 하면서 그 이런저런 서열을 무시하고 온교를
잠깐만. 온교라고 하는 사람을 시중으로 삼았는데요. 온교라는 사람을 시중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왕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장군이 되어가지고 이런저런 그 국가의 그 여러 가지 그 뭐죠, 세금이라 이런 것들을 뭐 전행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냐면 반란을 일으키죠. 무창 있는 데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제 그 온교가 정벌하러 그 갔던 상황인데요. 갔던 상황에 그 상황에다 지금 대비한 거죠. 다 대비했고, 나중에 그 온교가 이 그 왕돈을 정벌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그 정치를 안정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런 왕돈 같은 자자가 여기서는 지금 상육에 해당되고, 그래서 저런 자하고 내가 이렇게 교전해야 되나 해가면서 그러나 물리치고 다시 정치를 바로잡았기 때문에 그 진나라 때, 그 위진 남북조 시기에 해당되겠죠. 그 위진 남북조 시기에 그 진나라가 바로 이 진나라의 온교라고 하는 사람이 왕돈에 대해서 진압한 일이 바로 독행우라는 개념이죠. 독행우에서 야구 유온, 그죠? 성내는 빛이 있으면은, 그래서 가서 진압을 하면은 이게 허물이 없게 된 그 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면 알록산의 난도 다루어지고 하는데, 9번. 저거 하나는 봐야 될 것 같다. 한번 있어보자. 은고경. 놔두죠. 알록산 난 하나 다룬 게 있는데 놔두고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전체를 정리한 것이, 그치? 괴상과 관련, 쾌쾌라고 하는 거 참 빠졌는데, 쾌쾌라고 표현한 것은 양자리, 지금 여기 양이 있죠. 양자리 양이 있어서 쾌쾌가 되고, 결단할 것을 그저 결단한다. 그 다음에 구호 같은 경우도 양자리 양이 있으니까 여기도 쾌쾌, 이 두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이것은 장호 전지라는 말로 나왔고, 맨 밑자리니까 그냥 나가는데 성급하다 이런 의미로만, 조급하다라는 뜻으로 표현했고, 실질적인 힘 있는 사람은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쾌쾌라는 말로서 이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목구비 관련해서 이거 읽으려면 1시간 걸릴 텐데, 이목구비 관련해서는 거기 어디냐, 저기 그 옆에 페이지로 가서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면 식재서시왈 찾으셨나요? 식재서시왈, 쾌께는 그 오와 더불어 쾌께에서 오와 더불어서 다 쾌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지금 9.3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쾌쾌라고 한 것은 일응음하고, 그죠? 9.3과 쾌쾌에서 여오와 더불어서니까, 쾌쾌에서 오와 더불어서라고 하는 것은 9.3과 9.5에 다, 쾌쾌라고 한 것은 일음이요. 하나는 음과 응하고, 하나는 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9.3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비음, 누구예요?
구호가 되는 거죠. 하나는 구호는 음과 가깝고 비 이웃한다 비가 되는 거죠. 가깝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호는 가까우니 비백희 결불가예라. 그래서 그 뭐예요? 그 결단함을 뭐예요? 배반하는 것은 배반하지 그 결단함을 저기 그 결단함을 배라고 두 배 하지 아니하면 거듭하지 아니하면 이거죠. 쾌쾌라는 말. 거듭하지 아니하면은 불가니라.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음양 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좋다라고 해서 자꾸 사사로운 정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음양이 되니까 바로 이웃이니까 이를테면 이웃진자인데 괜히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쉽게 결단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단함을 배한다 이 소리예요. 두 배로 한다. 그래서 쾌쾌라는 말을 썼다 이 소리. 이렇게 이거 지적 잘해준 내용이고, 그 다음에 후제 풍시왈 하는 내용에 보면은 혹자는 저기 함께에서는 비고 그 다음에 등심매 보뺨 그죠 등등은 미상 역시 그죠 일찍이 베풀어지지 아니했는데 지금 여기서 그 초효에서는 지라고 했고 사효에서는 둔이라 그랬고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이건 차례대로 일찍이 거꾸로 해서 거꾸로 베풀어지지 않고 순서 따라서 쭉 갔죠. 맨 처음에 비, 그죠? 그 다음에 고, 종아리, 넓적다리, 그 다음에 등심, 뺨으로 해서 쭉 일찍 거꾸로 베풀어지지 않고 쭉 순서대로 쭉 나갔는데 지금 여기서 처음에는 지라고 했고 사요에 들어서는 또 엉덩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표현했는데 순서대로 이제 차곡차곡 했는데 띄엄띄엄 두 개만 띄엄띄엄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거 뭐 굳이 읽어볼 필요 없는데 이것은 함께와 더불어서 당연히 다르고 그 다음에 함께는 다 육효가 바로 그 상을 취한 것에 다 합했으니 바로 박괴와 그 다음에 간괴 뭐죠 박이란다 합했고 그 다음에 또 박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상이 뭐냐면 간괴가 되는 거죠. 그죠? 전체 상은 간이 되니까 그 박괴 같은 데에서도 또 역시 그 뭐 이렇게 쭉 그 대비한 유와 같다. 그 모양이. 쾌라고 하는 것은 분이체, 그죠? 두 채, 다시 말해서 연목괴와 하늘괴를 가지고서는 상이 되었으니, 되었고, 또, 되었으니 오히려 대과와, 그 다음에 태풍대과 그러면은 위에는 연목괴가 되고 밑에는 바람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아래위가 음이 되어서 흔들흔들거리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화풍정괴 같은 경우는 그 바람이 불어서 불을 헐헐 일으켜서 이제 소 속에 있는 물건을 그저 데피는 거니까 바로 이런 유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삼재 학괴지 상위 구요. 삼은 학괴 위에 있으면서 그래서 광대뼈가 되고 사재 상괴지 환이. 사 같은 경우는 상 위에 있으면서 택괴에 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아래가 되니까 바로 엉덩이가 되는 것이니 육효 불상목례라. 그래서 육효가 서로 간에 그저 어지럽히는 것은 그저 어둡게 한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한 것은 아니니라. 그렇지 않다면은 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체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상체, 그죠? 상체에서 어찌어더 이로 상으로 삼았겠는가. 둔이라거나 아래니까 당연히 하ఖ్가 돼야 되는데, 그죠? 아래 어딘가에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 이렇게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누가 혹시를 이제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따질 것 같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본 겁니다. 그래서 오득 어찌어더 그저 상을 삼았는가 이렇게 표현. 어찌오자 까마귀 오자는 어찌란 뜻으로 읽으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차역지소위 위역이 불가일설 정례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역이 된 바이니 가히 딱히 어떤 한 설명을 가지고 딱 정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상을 짚었을 때 표현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상활 군자는 쾌쾌라 종무구예라. 그래서 결단하고 결단하는지라 사사로운 정에 매이는 것을 과감히 끊고 그래서 끝내는 허물이 없느니라 표현했습니다. 견곡사호는 그저 사사로운 그 호감 그저 사사롭게 좋아하는데 이끌려서 얽매이는 것은 유무결례라 이로서 결단하는 바가 없는 데서 말미암으나 그러나 군자의지 여비하니 군자의 의리가 그저 더불고 가까이 하여 가까운 사람과 더불더라도 그저 군자의지 여비하여 군자 가까운 사람과 가까이 비라고 하는 건 가까운 거니까 더부는데 결어당결이라 마땅히 결단할 거에 대해서는 결단하느니라. 이것이 군자의 의리죠.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종부지여 유구해라. 끝내는 유구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사는 둔기부며 둔기부라. 엉덩이인데 엉덩이는 원래가 뭐예요? 살이 퉁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엉덩이에 살이 없으며 기행 차저라. 여기서 자저 우리나라에서는 자저라고 돼 읽기도 하지만은 거기 보면은 옆에 조그만하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두는 둔내 반이요. 차는 칠사니까 차가 되죠. 반이라라고 하는 칠자 반이고 저자 또 차자는 바로 뭐예요? 칠자와 여자니까 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저 기행자저 또는 기행차저 기행차전이 견량하면 회망하련마는 문헌하여도 불신하리로다. 그러니까 둔기고며 사는 지금 엉덩이에 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건괴죠. 건괴는 뭐라고도 표현하면 마를 건이라고도 표현하죠. 말랐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더군다나 음자리에 있는 거죠. 음자리 지금 양이 와가지고 밑에 자리도 딱딱하고 그래서 그 가는데 차저라 다음 한다 이 소리입니다. 가는데 누구 뒤를 따르느냐면은 요 뒤를 따르는 거잖아요. 구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차저라 가는데 다음이라. 그래서 견량하면 지금에는 전체 이 상괴가 바로 뭐예요? 연목괴니까 양이죠. 양을 끌면 그저 다음 하니 양을 끌면 뉘우침이 없으련마는 자 양을 끄는 것은 자 여기 맨 뒤죠. 이렇게 해서 이 양을 끌면 다시 말해서 이 음을 척결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행 찾아라 가는데 뒤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면은 뉘우침도 없어지겠건만은 그런데 누가 그저 문언이라도 무슨 말을 듣더라도 믿지 아니하리도다. 그러니까 사가 지금 뭐가 이렇게 조급한 겁니다. 자기 본인이 가고 싶은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고집이 세고 그죠? 무리지어서 다니는데 대신에 누가 또 앞장서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양의 목당은 앞에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살살 이렇게 몰고 가야 됩니다. 살살 잘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억세기만 해가지고 스스로가 양자리에 있으면서 조금 뭐라고 하냐 좀 스스로가 더 대신 자리에 있고 하니까 조금 교만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하더라도 자기가 가서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그에 대해서 정자는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은 둔기부라고 하는 것은 거불안야요. 그죠? 거찬데 불안한 것이고 자자리 그죠? 네 번째 자리 음자리에 더군다나 양이 왔고 혹계로 보자면은 내 혹계로 보자면은 뭐 외혹계가 역시 건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괴에 좀 이렇게 그 조급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행차저라고 하는 것은 진부전야여 나아가는데 그죠? 자기가 앞장서지 못한 것이죠. 앞에 구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차저라고 하는 것은 진난지 상이니 그죠? 나아가는데 바로 어려운 상이니 그죠? 나아가는데 어려운 상이니 구사 이양 거음하여 구사가 양으로서 음에 거처하여서 그 다음에 강결 부족이니 그죠? 강하게 결단하는 것이 부족하니 욕지 즉 중량이 병진어 하하여
그래서 부족해서 그치고자 하여도 여러 양들이 함께 그죠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서 새 양들이 쫙 올라오면서 자꾸 미는 거죠. 그러니까 새 부득 아니 세력이 편안함을 얻지 못함이 마치 뭐와 같으냐 둔상이 거 불능 않냐라 엉덩이를 다쳐가지고 그저 거처하는데 편치 못한 것과 같고 또 욕행즉 가고자 한다면 거유 그죠 거유하여 실기 강장하니 유의 거처에서 그 강장함을 잃었으니 불능 강진이라 또한 능히 강하게 억지로 나아가지는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 나아감이 찾아라 머뭇거린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죠? 머뭇머뭇한다라고 하니라. 견양회망은 바로 양을 끄는데 뉘우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느냐?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군행지 무리요. 그죠? 함께 무리지어서 다니는 물건이고 또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만예지의니 그죠? 이끌어서 그죠? 당기는 뜻이니 양능 자강이 견만하여 만약에 능히 스스로가 억지로 하여서 그저 이끌어서 당겨서 그 다음에 무리들이 가는 것을 따른다면은 가히 뉘우침이 없겠지만은 이거는 지금 정자 해석은 조금 이상합니다. 없겠지만은 그러나 기처유하니 이미 내가 유에 처했으니 필불능예요. 반드시 능히 나아가지 못하고 수사문시연이라도 모름지기 이런 말을 듣게 되더라도 역필불능신용예라. 그래서 그냥 따라가면 될 텐데 반드시 능히 그저 믿지도 못하느니라. 부과히 능계하고 무릇 허물이 있으면 능히 고치고 문선이 능용하여 선을 들으면 능히 그것을 써서 극기 종의는 나를 이겨서 의를 따르는 것은 유강명자라야 오직 강명한 자라야 능지하이니 그죠? 능하리니 능한데 제 탁괴 다른 꾀에 구거사라도 구가 사에 거처하더라도 그 실수가 미지 여차지 심이언이와 그죠? 실수가 이와 같이 심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지만은 그런데 캣괴에서는 유에 거처하는 것은 그 해침이 크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머뭇거린다, 뒤한다, 이게 머뭇거린다 하기보다도 기행차저니까 그 다음 한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것이 여기서는 더 정확하고요. 그래서 양을 끄는데 바로 그래서 뒤에서 살살 몰아가면은 저 부드럽게 저 소인배들을 잘 몰아서 그죠? 이렇게 다 회유해서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앞장서지 못했구나 아니면 내가 못했구나 이런 걸 그런 후회도 없으련만은 그런데 말을 듣지 않고 여기도 앞장서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할까 믿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보셔야 되고요. 거기 주자를 봅시다. 이 양 거음하고 양으로서 음에 거처하고 부중부정하니 그저 중하지도 못하고 바르지도 못하니 거즉 불안하고 그래서 거처함에 불안하고 행즉 부진이라 가더라도 나아가지 못하니라. 약 불려 중량으로 경진이 안출키 후즉 만약에 문양들과 더불어서 다투어서 나가지 못하고 그 뒤에서 오히려 그저 편안히 그 뒤에서 나아가면은 가있어 그 뉘우침이 없어질 것인데 그러나 당 결지 시하여 마땅히 결단할 때를 당하여 지제 상진하니 자기 뜻도 나도 앞장서서 가야 되겠지라고 하는 데 있으니 필불능예라 이것은 절대로 능치 못하느니라. 그래서 점치는 자 문헌기언이 그러한 말을 듣더라도 말을 듣고 믿으면 그죠? 전흉이 길의려니와 그죠? 흉을 돌려서 기람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견양자 단기 전즉 부진 종지 사전이 수기 후즉 가히 행이니라. 기람이 될 것이라. 그래서 끊으세요. 전흉이 길의라. 견양자 양을 끄는 자 단기 전즉 마땅히 그 앞에서 그 앞으로 간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앞에 해당된다면 그러니까 그 앞으로 가면은 양들은 어떻게 부진하고 그죠?
부진하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종지사 전즉. 그래서 그 따라가서 하여금 앞에 하게 한다면은, 그죠? 내가 뒤를 따르면서 야 너희들이 앞에 하게 하라 한다면은 수기후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수기후 그 뒤를 따르게 되면 가히 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앞장서서 상륙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그냥 뒤따르면서, 다시 말해서 구호의 임금을 따라서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상활, 이 내용이 여기서 가장 중요. 그래서 이 그 양의 그 속성에 대해 속성을 파악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건 이제 주자의 의견이 이거는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다 그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양의 성질. 그거를 다시 한번 칭찬해 놓은 내용이, 지금 이게 원래 주자의 뜻보다도 거기 운봉옷이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거의 장자 걸로 봅시다. 첫 번째 줄 아래 장자 장행건데요. 그 장행거를 나중에 운봉옷이가 설명한 거니까 장자왈 견양이라고 하는 거죠. 양을 끈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선지, 그죠? 양이선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양하고 먼저 앞서게 하는 것이니, 그죠? 양을 끄는 것은 사양하에서 먼저 앞서게 하는 것이니 개견양자. 대개가 양을 끄는 자는 비만예지 위하라, 그죠? 그저 앞에서 잡아 당기는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고, 그죠? 양지 사선행적 사양하고, 그죠? 먼저 앞에 가게 한다면 유긍전지 세라, 오히려 즐겁게, 그죠? 앞장서는 그 형세가 있는 까닭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 요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자의 해석은 좀 맞지 않고 양의 의미를 둔 것은 양은 뒤에서 몰아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상활 기행차전은 위 부당예요 문원 불씨는 총불명예라 그랬습니다. 그 가는데 머뭇거리는 것은 위가 마땅하지 않은 것이고, 다음 하는 것은 위가 마땅하지 않은 것. 왜냐하면 음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제 전체 이제 그 소인을 몰아가는 그 형세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위가 마땅하지 않고 네가 뒤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문원불신, 말을 듣는데도 믿지 않는 것은 참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 박지 못하기 때문이라. 박지 못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왜냐하면은 이게 변하면은 수에서 물괴가 되는 거죠. 물괴가 되고 이게 귀 듣는 것이 되는 거죠. 듣는 것이 되고, 그래서 어두운 상이 되고, 그죠? 그래서 그 청불명이라 표현했고, 정자는 구가 처음하니, 그죠? 음에 처해 있으니 위 부당야요, 그죠? 양자리에 음자리에 양이 처해 있으니까 위가 부당한 것이고, 이양 거유하니 양으로서 유에 거처하니 실기 간결이라. 그 간결함을 잃었느니라. 그러므로 불능 강진하여 능히, 그죠? 억지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 행함이, 그죠? 머뭇머뭇거리는지라. 그러니까 정자 같은 경우 지금 머뭇거린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해야 맞고, 그래서 강련에 강한 뒤에야 능히 발건을. 그런데 처유적 유에 처했으면, 그죠? 오히려 옮겨서 실기정성하니 그 바른 성품을 잃었으니 기부 유명예리요 어찌 다시 밝음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문헌이 불능신자는 말을 듣더라도 능히 믿지 않는 것은 계기 총명지 불명예라. 대개가 그 총명함이 박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고요. 그 총명에 대해서 표현했고, 그 다음에 구오는 혈육쾌쾌면 중행의 무근이라 그랬습니다. 혈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뭐라고 하냐, 마치체라고 하는데요. 혈육과 관련해서 그 페이지의 제일 끝에 보면은 주자왈한 내용이 있죠. 뒤에서 두 번째 줄, 세 줄. 주자왈 혈육은 시약물이니,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현이라는 물건과 육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물건이니, 현자는 바로 마치현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 뭐죠? 그거 쇠비름 알죠?
쇠비름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줄기는 붉고 옆에 이렇게 난 이파리가 둥글 두터운 것이 마치 말 이빨처럼 생겼다. 그래서 마치현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마치현이고, 그 다음에 육이라라고 하는 것은 장육이라는 풀입니다. 장육이고 일명 뭐라고 한다? 상육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말로는 자리공에 해당됩니다. 자리공인데, 자리공 보라색에서 이게 염료로 쓰이는 건데, 자리공인데요. 그 다음에 상육이니 개 다 뭐냐면은 음기 다지물이라. 다 뭐냐면 음기운을 아주 많이 느끼는 그 물건이라 이렇게 표현죠. 다시 말해서 습기가 우리가 다육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습기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물기를 많이 먹은 물건이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나요? 거기에 약이에요. 잎사귀 속에는, 그죠? 잎사귀 속에는 아닌데 약이에요. 약 중에 약 가운데에서 상육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뭘로 쓰느냐면은 부종, 우리가 몸에 부기들, 수종병이죠. 우리가 수종병이다 하면 다리가 막 뚱뚱 붓는 이런 병을 수중다리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수중병, 다리가 뚱뚱 붓는 그 병을 다스리니 그 물건이 난건이요. 그죠? 그 물건이 바로 말리기가 어렵고, 그죠? 말리기가 어렵고, 기자, 그 씨앗은 붉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걸 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한상주 씨왈 보면은 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파리가 아니 뭐죠? 현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현괴 붉은 비름괴, 현괴. 현괴라고 하는 것. 현은 괜히 이렇게 됩니다. 현은 괜히 택초야요. 다시 말해서 반질반질한 그 풀이고, 그죠? 아주 윤택이 나는 물건이고, 그죠? 풀이고, 그 이파리는 부들부들하고, 그 다음에 뿌리는 소견하고, 그죠? 조금 단단하고, 조금 질기고, 이거죠. 조금 질기고, 차역 또한, 그 다음에, 질긴이라 또, 그 다음에 육이라라고 하는 것은 상육이니 또한 역시 택초야요. 역시 반질반질한 그 풀이고, 그러니까 다육이 개념으로 우리가 요즘 말하면 다육이 비슷한 거다. 이파리는 대신에 크면서 부드럽고, 또 뿌리는 매우 크다 이 소리요. 매우 크면서도 아주 크고, 그 다음에 심유적백 이종이라. 뿌리는 매우 크면서 깊이까지 자라고, 그 다음에 색깔은 두 가지라. 흰색과 붉은색 그 두 가지 종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기운이 많은 그 풀이 되는 건데, 자, 이 풀인데 이걸 쓴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연목계죠. 연목계고 위에가 되는 바로 음입니다. 그래서 요 음은 바로 나무에 비해서 초로 표현하는 거죠. 풀. 그죠? 초로 표현하고 나무가 양이라 그러면 이거는 초는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니까. 그래서 혈육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 본 뭐냐면 이파리는 부드럽죠. 뿌리는 그 대신에 하나는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쇠비름 같은 경우도 뿌리는 은근히 질깁니다. 우리가 혹시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할 때 뿌리 막 이렇게 하면서 신랑각시 놀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빨개지는 거. 이파리가 제법 단단해요. 그러니까 비록 여기 이 혈육이라 표현한 것은 바로 상육의 소인이 되고, 이파리 같은 경우는 부들부들하고 잘 부러진단 말이에요. 줄기도. 그래서 세력이 지금 미미해서 얼른 쉽게 쓰러뜨릴 거는 같은데, 그런데 저걸 내버려 두면 뿌리가 깊어서 얘네들이 언제 어디로 해서 어떻게 번져나갈지 모른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부드럽고 금방 세력이 약해서 제거할 만한 소인배일 것 같은데, 가만히 잘 살펴봐라. 소인배 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숙이 보여서 드러나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단한 걸 빨리 결단하라라는 면에서 쾌쾌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쾌쾌면. 그래서 비록 그러니까 혈육이기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 무르고 쉽게 부러질 것 같은데,
그러나 가만히 놔두면 또 이게 굉장히 번성합니다. 자리공 같은 경우 쇠비령 아주 굉장히 번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쾌쾌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비유법은 기가 막힌 비유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 중도를 행함에 그죠? 중도를 행함에 허물이 없느니라 항상 모든 것이 중도로서 그죠? 잘 행하여서 덕으로서 잘 다스려라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 자, 5가 수 강량 중정으로 거존위라. 그죠? 강량 중정으로 임금 자리에 거처하니라. 그러나 절근어 상륙하니 바로 상륙과 매우 가까우니 상륙은 열체의 궤독 일름이요. 상륙은 열체이면서 궤 홀로 하나의 음이고 양지 소비하라. 양과는 가까운 바이라. 구호와는 가까운 바이라. 오의 결음지 주의 반비치 하니 그런데 오가 음을 결단하는 주장이 되면서 도리어 가까이 있으니 그 허물이 크니라.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너 어찌 그런 소인배하고 가까이 있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크니라. 그러므로 반드시 어떻게 되냐 그 결단할 것을 결단하여 마치 무엇처럼 한다 여혈육연이면 바로 혈육을 대하듯이 한다면은 즉 기중행지 덕에 그래서 그 중도의 덕을 행함에 위 무구해라. 그래서 허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한쪽을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붙지 않고 그죠 가운데 선다라는 거는 거죠. 어느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운데 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도이고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금소의 마치현이 이것이라. 마치현이라. 지금 정자 같은 경우는 마치현이라고 하는 쇠비름 하나만을 가지고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폭지 난건이니 햇볕을 쬐어도 말리기가 어려우니 감 음기지 다 자야요. 음기운을 많이 느끼는 그죠? 음기운을 많이 느끼는 것이고 기취하여 물을 취자 귀취 물을 취 그 물러서 이절이라 쉽게 끊어지니라. 톡톡 참 잘 끊어집니다. 그죠? 쇠비령 같은 경우 오가 약 여혈육하여 마치 혈육과 같아서 아니다. 오가 말씀하자. 양여 혈육 수 감어 음이 결단지 이 즉 만약에 혈육이 혈육과 같아서 만약 오가 혈육처럼 모름지기 음에 대해서 잘 느끼면서 결단하는 것을 바로 쉽게 여기는 것처럼 한다면 이렇게 그죠? 지금 혈육이라는 것이 쉽게 툭툭 잘 불어지니까 그러니까 혈육이 음을 느끼면서 결단하는 것을 쉽게 여긴다면은 바로 어떻게 되냐? 중행에 아니다. 다시 보자. 혈육처럼 여기서 떼어야 되겠군요. 저기서 양녀 혈육처럼 여기서 오가 그죠? 혈육처럼 모름지기 음을 느낌에 그죠? 내가 음이 가까이 있으니까 음에 대해서 느낌에 그 결단하는 것을 쉽게 한다면 이게 지금 제가 혈육에 대해서 미리 상육이다라고 둔데 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스스로 내가 혈육처럼 해서 혈육처럼 음에 대해서 쉽게 느끼지만은 또 역시 결단도 쉽게 하면은 곧 그다음에 중도를 행함에 허물이 없을 게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실기 중정예라. 그죠? 그 중정함을 잃을 것이라. 정자의 해석은 조금 맞지 않네요. 그래서 감 음지 무리 그래서 기운이 많은 그 물건을 느끼는 것이 바로 혈육이니 위 이절이라 쉽게 이단이라 끊어지는 것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 상을 취했느니라 그랬는데 지금 정자는 오가 혈육처럼 하여서 음을 쉽게 느끼면 혈육과 같아. 지금 혈육을 정자는 바로 오 자체로 본 거죠. 그죠? 오 자체로 보고 내가 바로 음과 바로 이웃하니까 음을 쉽게 느끼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끊어지는 것도 잘 끊으니까 결단도 또 쉽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렇게 그래서 중행의 과거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자, 주자는 혈육은 금마치현이라, 그죠? 마치현과 같으니 역시 감음기지 다자해라, 이건 같은 의미고. 9호 당결지지 시하여, 그죠? 결단할 때를 당하여 위결지주의, 결단의 주장이 되면서 절근어 상륙지 음이 여 혈육현하니, 그죠? 그래서 상륙과 매우 가까운 것이 마치 혈육과 같으니 약결이 결지 우 분리 과포하여, 그래서 혈육과 같아서 결단할 것을 결단하면서 또 지나치게 포악함이 되지 아니하여서 합어 중행, 그죠? 저들이 중행에 합한다면 허물이 없을 것이라. 개점자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데 정자 주자 해석이 썩 훌륭하지는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주자가 거기다가 이 물건에 대한 그 생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 뿌리는 얘기 안 했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한상주 씨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뿌리는 깊고 하나는 조금 단단하고 질기고 하나는 깊다라고 한 요 뜻까지를 지금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 제일 처음 설명한 걸 위주로 해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뜻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끝으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볼 것이 그 앞주, 넘겨서 앞주의 두 번째 줄을 주자 설명한 거니까 일단 한번 볼까. 그래도 운봉호 씨왈 보면은 결음자는, 그죠? 음을 결단하는 것은 양야라, 그죠? 양이라. 그래서 이제 각 효별로 쭉 초구는 양위 제하하여, 그죠? 양위, 초구는 양위인데 아랫자리에 있어서 불능결하고, 그래서 능히 결단하지 못하고, 3과 5는, 그죠? 양자리에 양이 있어서 당결자해라, 마땅히 결단해야 하는 자인데, 3유 상응지 정하고, 3은 바로 상응하는 그러한 정이 있고, 5는 유 상비지 정이니, 그죠? 서로 간에 상비, 서로 간에 가까운 그러한 정이 있으니, 가까이 하는 정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개왈 다 뭐라고 한다? 쾌쾌라고 표현했다, 이 말 좋죠? 그 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 자리는 뭐라고 했느냐? 우상, 그죠? 비의 상을 취했고, 5는 뭐라고 했다? 혈육, 그죠? 다 역시 상육을 두고 한 말이잖아요, 그죠? 혈육의 상을 취했으니 개상, 기, 함어, 음이 혈육, 그죠? 다 뭐냐면 음에 대해서 그죠? 잘 느끼면서, 그 다음에 혈육 또한 음기지 다자해라. 그래서 혈육 또한 음기운을 많이 느끼는 것이라, 음기운을 느끼는 것이 많은 것이라. 그래서 힘써서, 그래서 쾌쾌, 이거는 지금 둘 다가 결과적으로는 6인데 5 자체를 혈육으로도 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 그건 아닌데, 그래서 힘써서 쾌쾌하고 결단하고 또 뭐냐면 계기중행, 그 중도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했으니 곧 바로 허물이 없는 자이라. 자, 5는 당가결지 위니, 5는 마땅히 그 다음에 결단해야 될 자리이니 기세 이어 3하고 그 세력이 3보다는 쉽고, 3은 유기 결결 즉 가히 무구해라. 그래서 3은 오직 그 결단하면은 곧 가히 허물이 없을 것이라. 5의 쾌쾌라고 하는 것은 혹실지 과포적, 혹시라도 지나치게 포악하는 데서 잃게 되면은 오히려 유구해라, 허물이 있음이 되느니라. 그래서 혹자는 쾌는 3월의 괴이니, 요것도 요 내용이 있죠. 3월의 괴인데 바로 혈육이라고 하는 그 마치연이라고 하는 풀이 생지시요, 그죠?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때이고, 그 다음에 천풍구에 내오는 때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이제 식물들을 이렇게 거론한 것은 그 식물들이 나오는 때를 표현한 것이고,
천풍국괴 구호효에 보면은 이기포가라 그래서 그 기남으로서 그죠 기남으로서 구기자로서 그 오유를 감싼다라고 표현했는데 구는 그래서 5월의 괴인이 그래서 과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오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시생시 처음으로 나오는 때이라 그러므로 이로써 상을 취했다. 이것도 볼만하죠. 그러니까 그 물건이 나오는 때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상으로 삼았다라는 뜻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상활 중행무구는 중미광예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운데 해기는 했지만은 빛나지 못하니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빛나지 못하니라. 왜 그럴까요? 자 보면은 괴사에 언쾌쾌적 쾌쾌 결단하고 결단한다면 중행에 위무구언이 무구이라 그죠? 허물이 된다라고 하였고 상에 다시 기진의하여 그 뜻을 다하여서 공자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중미광야라고 하셨으니 부인이 무릇 사람이 심정의성하여 마음이 바르고 뜻이 정성스러워야 심정의성이라야 대학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쓴 거죠. 그래야 내능 극중정지 도 능이 중정의 도를 다하고 충실광이 언을 그죠? 충실광이 원래는 여기는 대인이기 때문에 원래 충실지위는 누구죠? 맹자에서 나오는 내용을 갖다 쓴 거죠. 충실하면서도 빛나는 것은 바로 구사의 대인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말인데 여기서는 대인 개념 그 다음에 충실광의하고 그 다음에 대의 뭐죠? 교의화지 두루두루 그 광의하면서도 뭐라고 했죠? 성인 같은 경우는 대의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성인은 대의화지 크면서도 두루 화하게 하는 건 성인이니까 지금 대인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맹자에 있는 말입니다. 충실광의 언을 오는 마음속에 그저 마음으로는 유소비로되 마음으로는 지금 저 상륙과 가까운 바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구호의 직책상 임금이기 때문에 기의 그 의리는 불가하여서 그죠 불가하여서 결단하니 그러니까 속마음은 저 음한테 그죠 마음이 한참 가 있는데 이리저리 밑에서 저 쳐들어오는 저 양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죠 눈치를 쭉 보느라 왜냐하면 누구 눈치 봐 이래 또 여기서 뭐 그저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또 여기 원래는 이렇게 짝 해서 이런 군자의 도움을 받아서 쳐야 되는데 여기하고 지금 슬쩍 가깝답니다. 왜냐면 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속마음은 요 표현 참 재밌어요. 속마음은 저 음한테 다 가 있는데 의리상 참 지금 왜냐면 나머지 양군자들이 저 임금이 딴짓하는 걸 자꾸 막잖아요. 가난하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또 간쟁한다라는 의미도 나오겠죠. 간쟁하는 전체 입이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괴사에 뭐냐면 양우 왕정이라 그랬죠. 왕정에서 날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보는 앞에서 공평무사하게 행하는데 마음속은 그래도 딴짓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 조정의 대신들 왜냐면 현인들의 저 눈치를 보니까 그거 못하더라. 이 표현 참 멋지네. 이게 마음속으로는 그저 이 소비인데 이 의리상 불가하여서 결단하니 그래서 수행어 외에 그저 모름지기 바깥에서 행함에 부실 중정지 의로되 그래서 중정한 의리는 잃지 않았기에 그래서 가히 허물이 없다라고 한 것이고 그렇지만은 중도를 행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 미득위 광대야라 마음속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남고 큼이 되지 못하느니라 개인심이 그저 대개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소욕적 하나라도 뭔가 하고자 하는 바 욕심내는 바가 있다면은 이거는 뭐다 이도이라 도를 떠나는 것이라 자어차의 부자어차의 시인지의 시민이라 부자께서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뜻이 깊으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거를 참 잘 표현한 것이 거기 주자의 얘기인데 주자 얘기하고 정강중 얘기인데 쭉 봐야 되네.
청행무구. 그러니까 본의에 보면 정전의 피인이라 정전에 잘 요 뜻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정자 요 뜻이 여기 참 훌륭한데 이 앞에서도 이런 뜻 하나 쓴 것이 운봉호 씨가 또 그런 것도 잘도 지적했어요. 저 앞에 보면은 어느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썼느냐면은 천택 리괴 대상전에도 정전의 비라 이런 말들을 이렇게 써 있다.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좀 다 해석하고 넘어가려면은 요거 이제 숙제 내줄게요. 거기 밑에 세 주에 주작거 쭉 한번 해석해 보세요. 주작거가 제법 길어요. 제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이것도 제가 해석해서 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상육은 상육은 무혼이 종유흉하니라. 여기는 뭐냐면은 부르짖을 데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역시 호령이다라고 해도 표현하는데 부르짖을 데가 없다. 누가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 왜? 네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거니까 누가 너를 도와주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흉함이 있느니라. 자, 양장장극 하고 그저 양이 자라서 장차 다 하고 음소 장진 일세라. 그저 음이 소멸하여 장차 다 할 것이라. 독 이름이 오직 한 놈이 처 궁극지치라. 그저 궁극 제일 끝에 처했음이라.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중군자 득시하여 결거 위극지 소인예라. 그래서 군자가 때를 얻어서 저 위급한 그저 그 위태롭게 그 끝에 있는 바로 소인을 결단하여 제거하는 것이니 그 세력이 필수 소진이라. 틀림없이 모름지기 다 없애느니라. 그러므로 온 무용 호조 외구하니. 그래서 우리가 호조 아마 막 부르고 불러서 부르면서 그죠? 두렵고 두려워하는 것을 쓸 것이 없으니 종필유 흉예라. 그래서 끝내는 흉함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밑에 중계장시왈 보면은 상은 일유로서 하나의 음으로서 승오강. 그래서 다섯 강을 강지상 다섯 강의 위를 탔으니 저 서경 이게 대우모편에 나오던가요? 대우모편에 보면은 호종유부준이라 그랬죠. 이게 지금 뭐 서경 어디더라? 호종 그저 끝까지 믿고 그저 끝까지 자기 얘네 그 세력을 믿고서는 개전의정이 없는 것이니 기죄 대이라 하니 그저 그 죄가 크다라고 했으니 기위심 그 위태로움의 심함이라. 그래 위태로움의 심함이라. 결이 거지 즉 그래서 결단하여 제거한다면 제거하는 것이 곧 쾌니 그 건의라. 그 굳셈 쾌니 그것이 바로 뭐냐 건이 그죠? 건이니라. 다 없애면은 바로 건괴가 된다 이 소리가 되겠죠. 양장음소 이지 필련이라. 양이 자라고 음은 소멸하는 것이 이치의 필연함이라. 그래서 물룡호조는 그죠? 물룡호조를 그죠? 부르짖는 것을 쓰지 못하는 것은 기종유흉이니 그죠? 그 끝내는 흉함이니 불가히 구처해라. 그래서 가히 오래도록 거처할 수는 없는 것이니라. 종즉 그래서 마치는 즉 단사의 강장 내 종지의 종이라. 여기서 종이라라고 하는 것은 저 공자가 단전에서 말씀하신 강장이 이에 그죠? 강의 자라남이 이에 끝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 종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자라나서 끝까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음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음유 소인이 거 궁극지 시하여 음유한 소인이 저 끝자리에 그저 거처하여서 거처할 때에 당유 그저 무리들이 이진연을 그저 이진하고 이미 다 했고 그 다음에 기소호조하여 무소호조하여 부르짖을 것이 없어서 종필유흉예라. 그저 끝내는 반드시 흉함이 있을 것이라. 점자유 군자지 덕 이런 군자의 덕이 있으면은 그 적들 그 상대가 당지하여 그죠? 당지하고 그래서 그 적들을 마땅히 그죠?
적들과 함께하고 해당한다라는 것에 저 상대자들과 함께하는 것일 것이지만은 그 군자의 덕이 없다면 오히려 바로 적대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상활 무호지흉은 그죠? 무호의 흉이라고 하는 것은 종불가장년이라 끝내는 가히 오래 끝까지 끝내는 그죠? 가히 오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고, 양강군자지 도는 진이 익성하고 나아가서 더욱 성대해지고, 소인지 도는 기이 궁극하여 소인의 도라곤 이미 다 끝나서 자연소망하니 자연이 없어지니, 기부 능 장구 호리요 어찌 다시 능히 장구하겠는가. 수호조나 비록 그 부르짖더라도 무의 이위에라 써 뭐 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결국 뭐냐 운 종불가 장례라. 선유들이 이 괴중에 유부호 척호라고 하였으니 그죠? 지금 이 저 맨 처음에 전체 괴사에는 부호라 그랬죠? 그 다음에 척호라고 하는 것은 구이에 대해서 척호라라고 했고, 그런데 여기서는 또 무호로서 하였으니 이때 이 무호의 무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냐 거성이 되어야 된다. 아까 거성. 여기서도 지금 무호도 거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 뒷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위무용이 갱가호령야라 하니, 그거는 다시는 그저 호령이라고 하는 것을 더해서 쓸 것이 없다라고 했으니 이건 잘못이라 그랬습니다. 거성이라고 했으니 그것은 그렇지 않다. 한 궤 속에 정류 양거성자와 일평성자이니 그죠? 궤 속에 그죠? 이 두 개, 그죠? 두 개, 하나는 거성 글자로도 쓰이고 하나는 평성자로도 쓰이니, 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요? 부호, 척호 해가지고서는 그 사성 개념이죠. 사성이 되고, 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성 개념입니다. 이성에 있는 평성이라고 했으니 아까 하오 사성 하오 이렇게 웨이하오 무호라고 하니까 웨이하오 이렇게 되는데 했으니 하해이 독역자 솔개의지리요 했는데 뭐 어찌 하겠는가 그죠? 평성이건 거성이건 이 전체 뜻 해할 지금 뭐야 어찌 해석하든 특별히 해칠 일은 없다. 문장의 뜻을 해칠 일은 없으니까 역을 읽는 사람 대저 다 의심하겠는가 의심하려 역을 읽는 저 대저 다 의심하니라 뭐 우리한테는 특별히 뭐 해당될 일은 없고 어쨌든 거성으로 읽으면은 호령이라라는 이름으로 거성으로 읽으면은 호령 개념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평성으로 읽으면은 그냥 부르다 이런 뜻인데 특별히 뭐 구분해서 쓸 수도 있고 다 의심하니라. 그러니까 역을 읽는 사람들이 대저 이런 두 개의 의견에 대해서는 다 의심한다 했고, 혹자 말하기를 성인지어 천하에 성인이 천하에 대해서 수대학이라 그죠? 비록 큰 악한 자가 있더라도 미상필절지야 언을 그죠? 일찍이 그죠? 절대적으로 딱 끊지를 아니했거늘 그죠? 끊지를 아니했거늘 금직사지 무호는 지금 다만 하여금 부르짖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호령할 바도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는 것은 필유 흉이니 반드시 흉함이 있다는 것이 가한가 옳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쾌라고 하는 것은 가량 쾌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잡기전에 대한 잡기전 맨 끝에 공자가 설명하신 말씀을 들어서 지금 풀이해서 설명한 건데요. 쾌라고 하는 것은 소인의 도가 소망지시요 그죠? 소멸할 때이고 그래서 결거소인지 그래서 도에 그 소인의 도를 결단하여 제거함에 기 필진 주지 홀이요
어찌 그저 반드시 다 배랴 이겁니다. 어찌다 소인이라고 다 배서 없애겠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지 변혁이라 하여서 바꾼 것은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금 변혁하는 것은 내 소인지도 망냐니 소인의 도가 없어지는 것이니 도가 없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에 소인의 그 흉함이라 내 기흉이라라고 하는 것은 소인의 도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소인의 도가 그 흉하다라는 말이지 소인이라는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소인의 도라는 것 자체를 그죠 이른바 어느 한쪽으로 편파짓고 붕당짓고 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지 사람을 다 죽여 없애라 이런 뜻은 아니다. 혹여라도 여기서 그 상륙을 다 죽여서 없앤다라는 걸로 표현하면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뭐 예나 제나 뭐 현대사회나 과거사나 보면은 내 적이다 그러면 무조건 다 쓰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 현대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참 문명한 사회라고는 하지만은 이른바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른바에서 뭐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래서는 우리가 도를 없애서 사람을 되도록이면은 개과천선시키는 것이 여기에 그 변혁 혁명이지 사람까지를 다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측면에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조금 미진한 점은 있는데 이것만 나중에 정리하면서 글로 정리하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되면은 다 보충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